이건 저는 역사 유례가 없는 혁신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님이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대전에서 출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문화예술 월간지인 월간 토마토라는 잡지를 매달 내고 있고요. 일반 단행본 출판을 좀 하고 있는데, 단행본 출판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저자를 발굴하거나 아니면 지역의 고유의 콘텐츠를 좀 모아서 출판하는 형태의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창간을 했는데요. 창간했을 때는 좀 다른 형식의 삶, 이 사회가 이제 문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삶 말고, 자기 삶을 스스로 이렇게 개척하면서 살 수 있는 어떤 즐거움 이런 걸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토마토가 이렇게 막 주창했던 선언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술의 일상성, 사람이, 시민이 예술을 일상적으로 접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대흥동에 이제 저희 사무실이 있었을 텐데 1층에 이제 카페 이데라는 카페 운영을 했죠. 그래서 거기는 커피를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술의 일상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 사람들이 커피 마시러 오가다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준비한 다양한 예술 콘텐츠를 지금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가치나 삶에 대한 어떤 감각 같은 걸 깨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전시를 끊임없이 열었고요. 그리고 전시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서 공연도 열고, 그 앞에서 장터도 열고, 이런 식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좀 구현했던 공간이죠. 저희는 그때 예술의 일상성과 함께 공간의 재해석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옥상이라는 공간에서도 공연 같은 거 열고 하면서 틀에 주어진 기획이 아니라 다양한 기획들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진행했던 38광땡장이라는 5일장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때가 이렇게 프리마켓이 굉장히 많이 막 생길 때였어요. 근데 이게 가끔 보면 본말이 전도된다고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프리마켓을 왜 열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아나바다 운동은 아니니까. 아나바다 운동은 명확한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프리마켓은 그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저런 거 말고 좀 다른 형태의 뭔가를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우리 5일장이 갖는 문화적 가치, 문화적 의미들을 이렇게 좀 해석을 해서 현재로 되살려서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이대가 초입이었던 그 뒤에 원룸 주민들이 이대 앞을 지나가다가 잠깐 들려서 먹을 것도 사고 아니면 필요한 물건들도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장터를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열었던 38광땡장 같은 것도 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어떤 기획의 방향성이나 목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각도의 뭔가를 좀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게 1.0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견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 공연을 해도 반드시 유료 공연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예술을 수용하는 행위에는 적절한 보상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싶었고, 근데 무료 공연이 너무 넘쳐났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예술의 일상성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긍정성들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게 1.0에서 우리가 했던 일인 것 같아요. 그 토마토 버전 2.0을 나름 준비한다고 하면서 이제 3개월 휴관을 하고 복관을 하고 이제 이리로 이사를 했는데요. 어느 순간 출판이 어렵다고 그러고 출판 시장이 힘들다고 그러고 아무도 책을 안 읽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양산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의 그 척도로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과연 이것도 우리가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과 똑같은 상품으로 취급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잡지를 계속 하청업체 마켓에서 찍고 이렇게 일반 출판 시장의 프로세스를 따라서 책을 만들다 보니까 이거는 자본주의 시장의 상품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들었고, 우리 잡지나 우리가 만드는 출판물들도 그 문법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 상품이 아니라고 외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농사 짓는 마음으로 책을 짓겠습니다라고, 앞에 이제 1.0에서 예술의 일상성을 얘기했다면 2.0에서 농사 짓는 마음으로 책을 짓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농산물하고 우리가 생산해내고 있는 책하고 비슷한 지위에 있는 것 같아요. 농산물은 몸을 살찌우게 하고 유지한다면 이 책은 또 마음과 정신을 살찌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농업 생산물이나 아니면 출판 생산물이나 다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고 이 사실을 모르진 않으나 다들 손을 놓고 있는 듯한 모습. 그래서 농사짓는 마음을 채워지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2.0에서는 이제 이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우리 사회에 출판이 미칠 영향, 수단으로서의 출판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고민해 보면 결국 시민 사회를 이렇게 고도화시키는 게 출판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인류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워지는가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인 시민이 얼마나 똑똑할 수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똑똑하다는 게 해석이 좀 다양하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고 보고요. 그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보장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설득력과 이해력인데, 설득력은 논리적으로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가, 이해력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논리적으로 왜곡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있는가, 이 문제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해지는가의 문제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사유가 필요하고, 이 사유를 가능케 하는 게, 이 사유를 하도록 하는 게 출판 영역이 갖고 있는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토마토 2.0에서는 출판 사업을 되게 강하게 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까지 있었던 자본주의 시장주의 그 질서 안에서의 상품을 찍어내는 듯한 방식 말고, 좀 다른 방식의 다른 결의 출판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고 읽을 수 있는 어떤 기회나 계기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예전에 문자를 몰랐던 시절에, 그러니까 이 글자를 안다는 거는 권력이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딘가 앞에 나가서 말을 할 줄 안다거나 논리적인 글쓰기를 한다는 것은 여전히 권력으로 존재를 해요.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과거 출판 산업이 우리가 책을 만들었으니까 사주세요였다면 이제는 우리 책을 같이 만들어봐요. 결의를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다른 데 가서는 제가 생애주기별 책 쓰기 뭐 이런 일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0만인의 100만 개의 경험이 100만 권의 책으로 나올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지역 도서관에 막 꽂혀가지고 후배들이나 아니면 앞서간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당대 사람들이 그걸 읽으면서 뭔가 영감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를 좀 전방위적으로 넓힐 수 있는 방법 중에 제법 괜찮은 방법이 출판이 아닐까.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출판하는 게 아니라 시민과 함께 다양한 출판을 해보는 거를 하나 꿈꾸고 있어요. 크게 결이 달라졌다고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혁신이라는 말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익숙한 건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잘 아는가? 그럼 이제 다른 문제인데, 기업 혁신이나 뭐 행정 혁신이나 이런 거 목표가 분명하게 잘 보여요. 사회혁신은 뭐야? 라고 해버리면 이게 사회라는 낱말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잖아요. 우리가 정의한 사회는 이런 거야 라는 게 다 다를 건데 거기에 혁신을 붙여버리니까 이게 더 힘들죠. 근데 사회혁신이라는 말이 만들어지던 시대적 상황들을 좀 보면 거기에서 말하는 사회는 시민사회 영역인 것 같아요. 이게 시민단체 영역이 아니라 시민 영역.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사회라는 것은 저는 시민 영역이라고 보고, 혁신이라는 건 결국 시민혁신인데, 그럼 시민이 혁신의 대상이냐 주체냐의 문제가 남죠. 저는 시민이 혁신의 대상이자 주체라고 보는데, 흔히 사회혁신의 일반적 정의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민이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해나가는 주체로 딱 서는 것을 사회혁신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이것도 명쾌한 듯 하면서도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곳에 혁신이 있는 것인가? 뭐 크게 보면 맞죠. 문제가 있는 곳에 혁신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시민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법을 생각하고 해결의 주체를 성장하는 이 문장에서 핵심은 사실 시민이거든요. 시민이고 시민을 주체로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힌트가 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우리 시민은 국가라는 전체주의 집단 안에서 철저하게 대상화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 문제를 시민을 대상화시켰던 중앙정부가 됐건 아니면 기득권 세력이 됐건 이들이 다른 방법을 해결하기에는 이제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민이 주체로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주도 세력이 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논리에 도달했고,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혁신적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럼 이제 여기서는 혁신적 방법밖에 필요 없어요. 혁신이라는 말이 생각보다 굉장히 폭력적이거든요. 어떻게 뭐 변화, 이거하고 좀 다른 결이잖아요. 변화가 우리 조금만 고치자 뭐 이 정도인데, 혁신은 기존의 질서나 상식들을 때에 따라서 깡그리 무너버리자는 얘기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 정도 결기나 각오로 문제의 방법을, 해결 방법을 찾고 나서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능케 하려면 이 무서운 칼자루를 쥐게 되는 시민이 이 칼자루를 쥘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시민이
자기 삶의 울고준 주인으로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혁신이라고, 사회혁신이라고. 뭐 가장 최근에 있는 거는 뭐 누구나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방향성은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민들 스스로 3, 4모을 모여서 우리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걸 의제화하는 거. 지금까지 의제는 국가나 아니면 지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기득권층들이 주었던 것이 의제잖아요. 저게 중요한가 봐 라고 시민들은 생각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의제조차도 시민들 스스로 만들어 보겠다고 누구나 정상회담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뭐 쉽게 와닿는 사회혁신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시민들의 자생 조직들은 대부분 다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활동이 국가정책으로 지금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만 그 시원을 되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건 분명히 시민들 먼저 시작한 거고, 대전으로 보면 어린이도서관 만들기 운동 막 펼쳐졌던 그것도 2006년, 7년 뭐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도 최근에 다른 집담회에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당시에는 그냥 평범한 동네 시민이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도서관 만들려고 하는데 설문조사에 좀 응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자기 입에서 바로 튀어나간 얘기가, 그거를 왜 당신이 고민을 하세요? 그건 국가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도서관 만드는 거를 시민이 나서서 이러고 있으세요? 라고 발언을 했다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분이 지금은 이제 엄청난 시민 활동가가 됐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그랬던 거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도서관과 같이 큰 기관을 우리가 만든다고? 이건 상상도 못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민주화운동의 한참이었던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이렇게 지나면서 그 다음에 시민단체 영역이 막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 뒤에 이제 시민이 스스로 무엇이든 한번 해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여기저기에서 벌어지지 않나. 지금 꼭 필요한 혁신은 마을이구나라는 생각. 삶의 단위로서의 마을에 대한 전향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코로나19에 대응을 잘하긴 하였으나 대응 단위가 국가였잖아요. 국가 각 부처에서 지침들을 만들고 이게 아래로 쫙 하달되면 아래에서는 따라가는 형태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일정 정도 성과를 본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저는 오히려 이러지 않았고 우리가 마을 자치나 마을의 어떤 자생성이 살아있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문제도 그렇고 생계 문제도 그렇고, 대전이 만약에 향후에 우리가 혁신 주제를 놓고 고민을 한다면 저는 마을이라는 주제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걸 가져온 도시재생인데 도시재생에 대한 철학적 배경이나 바탕이 완전히 바뀐 상태에서 그 관련 예산과 마을 예산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예산으로 마을을 만드는 작업을 이젠 해야겠다. 그 마을을 만드는 작업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 쉽지 않은 작업인데, 코로나19가 그걸 해야 되게끔 만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걸 안 하면 힘들어진다. 그래서 고립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마을은 살아있도록, 모듈? 어떻게 정말 심각한 모듈들은 막아서 통제를 하더라도 살아있는 작은 모듈들은 건강하게 계속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 파트의 혁신이 필요한데, 이 파트의 혁신은 저는 지금 다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 그 마을 교육, 이런 어떤 전체 평생학습,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아예 혁신 과제로 설정을 해놓고 정책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기구와 이걸 집행할 수 있는 기구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거 정부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대전시가 먼저 요것만은 한번 치고 나가보면 어떨까. 도시의 규모도 적당해요. 150만 규모잖아. 이건 저는 역사 유례가 없는 혁신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 영상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 저는 혼자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던 생각인데, 이게 사실은 이런 생각까지 오게 된 데에는 대학교 시절에 한 선배의 얘기가 저한테 미치는 게 되게 커요. 그 선배가 자기 그런 얘기 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선배가 도대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행복한 미래는 도대체 어떤 미래인데, 근데 이렇게 지금은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내가 얘기하는 그 행복한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농부 아저씨가 돈 들녘에 일을 하다가 이제 해질녘이 되면 삽자루를 어깨에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정자에 딱 앉아서 바지 주머니에 넣었던 시집을 하나 꺼내서 한 30분이라도 해질녘 노을 밑에서 시집을 읽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 웃었죠. 제가 살면서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난 적이 없어요. 최소한 지금보다는 여유로운 삶에서 자기가 글을 쓰고 남의 글을 읽을 수 있는 여유로운 조건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을 만큼의, 글 쓸 수 있을 만큼의 지적 수준이 보편타당하게 누구나에게 편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함의하고 있는 얘기가 굉장히 좀 깊죠. 개인이
책 하나씩 써야 돼라고 주장하는데 진짜 물리적으로 책을 쓰자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거죠. 저는 앞에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선배가 얘기했던 그 세상이 제 시대에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그 뒤에는 오지 않을까?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라는 생각은 해요. 그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토마토에서 지향하는 그런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